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합격단 우리가 추석 연휴 지나고 2주 만에 뵙습니다. 오늘은 28회. 자, 우리가 지금 30일에 30회, 29회 이렇게 했나요? 30회부터 했나요? 지금 기출 문제를 40개 중에 20문제씩 뽑아서 하는데 솔직하게 이렇게 기출된 문제에서 20개 중에 15개 이상을 못 맞히면 아직은 기초가 좀 덜 단단하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지금도 늦지 않으니까 전 과목의 기출 문제를 최소 5년치를 이렇게 다시 자세하게 분석을 하세요. 그러면 정말 고득점은 아니어도 합격할 수 있거든요. 점수가 기본적으로 나와요. 28회 때 광역도시계획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틀린 것은 국토교통부 장관은 광역계획권을 자유 펜을 좀 제가 설정을 하고요. 광역계획권 요걸 지정하면서 꼭 주의할 점은 국토교통부 장관 지정할 때 시도지사, 관계시장군수, 지자체 의견 듣고 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국토교통부 장관은 중앙,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광역도시계획 변경할 때 미리 또 시도지사면 해당 시도의회, 시장군수면 시군의회, 지방의회 의견 듣고 그다음에 시도지사는 관계시장군수 의견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이 지문을 올바른 것은 자꾸 반복해서 익혀 놓으셔야 돼요. 지문은 돌아가면서 나오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에도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자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에도 시도지사와 공동으로 수립할 수 없다. 이렇게 되죠. 이렇게 이런 표현들 나오면 이렇게 억지로 이거 법조문을 바꿔놨구나 하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틀렸잖아요. 그래서 시도지사가 요청하면 국토교통부랑 같이 할 수 있다. 시장군수 요청하면 도지사랑 같이 짤 수 있다고 늘상 수도 없이 본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답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단 시장군수가 수립했다 나오면 도지사 승인, 이걸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청회 열어서 주민 전문가 의견 듣는다. 가장 보편적인 문제를 냈습니다. 그 다음에 28회 도시군 관리계획 옳은 것은 여기 지금 옳은 것은이라는 얘기는 4개가 틀렸고 4개를 틀리게 만들었고 하나를 맞게 그대로 냅뒀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옳은 것은 그 다음에 틀린 것은 계속 써먹어요. 자 여기 나왔던 건 버릴 게 하나도 없거든.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당시에 이미 승인받은 사업이나 공사 착수한 자는 신고 없이 기득권 보호하는데 시가와나 수산자원보호구역 묶이면 3월 내에 가서 신고해야 됩니다. 3월에 시가와 3월 내 신고. 따라서 이것도 이제 잘못됐고 3월 내 신고해야 된다는 꼭 기억을 하세요.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이 필요하다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도시군 관리계획, 이것도 주의할 점은 도시군 기본계획으로 그러면 안 돼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시가와 조정구역을 지정할 수 있어요. 국토교통부 장관도 가능하다. 원래는 시도지사가 국가계획하고 연계하여 지정할 필요가 있으면 국토교통부 장관도 가능. 그 다음에 입안을 만약에 부천시에서 서울시에서 제안을 받았다. 입안해달라고 비용의 전부 일부를 제안자한테 부담시킬 수 있다라고 없다고 하는 거 너무 쉬운 얘기죠. 그 다음에 수산자원보호구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니고 해수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이 결정을 하죠. 자, 지형도면 고시한 날부터, 다음 날부터가 아니고 날부터. 그러니까 이제 지금 여러분 공부 좀 하신 분들은 보세요. 여기서 버릴 지문이 하나도 없어요. 늘상 나오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맞는 것은 맞는 대로 줄쳐서 외워놓고 틀린 것은 왜 틀린가 확인해서 머릿속에 넣어놓으셔야 돼요.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 다음에 3번에 국토법령. 이거는 이제 국토법 전부에 대해서 전체를 이렇게 이것저것 다 집어낸 건데 그래도 틀린 걸 골라가라 할 때 이렇게 보면 답이 쉬워요. 이런 것들은 실제 시험에서도 마찬가지로 1번이나 2번 같은 것들은 늘상 이런 것들은 모든 법조문을 다 외울 수가 없으니까 안 외워도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 낯선 거 나오더라도 정답은 거의 대부분이 우리가 배운 데서 정답이 돼요. 그래서 이제 틀린 게 일단 제가 결론부터 내리고 5번이 틀렸으니까 나머지 맞다는 얘기니까 맞는 걸 봐야 되거든요. 도지사는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 요 두 개를 합쳐서 자 요걸 뭐라고 하냐면 도시군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요 놈이 국가계획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국토교통부 장관 찾아가서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그게 아니고 우리 배웠잖아요. 광역도시계획하고 도시군계획은 국가계획과 부합해야 되고 국가계획과 부합하지 않으면 당연히 국가계획이 우선한다라고 했지 도지사가 못 올라고 국토교통부에서 변경을 요구할 게 있습니까? 할 필요도 없죠. 이렇게 억지로 만들어요. 자, 그럼 틀린 게 나왔으니까. 자,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 법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으로 실시계 인가 취소할 때 청문. 자, 청문 대상을 독자적으로 낼 수도 있고 이렇게 지문 써먹죠. 계도실이라고. 계도실. 여기 이제 실시계획 인가를 취소할 때 청문 실시한다 이렇게 하면 써먹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걸 따로 박스 처리해서 청문 대상을 따로 골라내라 할 수도 있거든요. 개발행위 허가를 했다가 취소하거나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시행자 지정을 했다가 취소하거나 그다음 실시계 인가를 취소하거나 여기 이제 시설 사업 관련된 게 두 개고 개발행위 허가 관련된 거 하나 계도실이다. 이 셋 중에 하나 할 때 청문 실시한다고 다 외워놓으세요. 맞는 말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것도 3번도 중요한 지문이죠. 행정청인 시설사업 시행자 처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여러분요. 행정청이란 말 속에는 자 원칙으로 자 특별시, 광역시 등이 쭉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예외로 국토교통부 장관 다 나오거든요. 이렇게 도지사도 이렇게. 행정청이란 말 속에는 국토교통부 장관부터 말단 시장군수까지 다 나와요. 그러면 이때는 행정청이라고 했으니까 누구한테 가서 심판 제기하라 이 말 못하는 거야. 따라서 행정청이면 행정심판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서 행정심판 제기하고 그러면 비행정청이다. 그럼 어떡하냐. 행정청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심판법 적용을 못 받잖아요. 그때는 그놈을 시행자로 지정한 자한테 가서 행정심판 제기하면 돼요. 그 당사자한테 직접 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딱 외우세요. 행정청이면 사업시행자가 행정심판법, 행정청이 아니다. 그러면 시행자를 지정한 자한테 가서 행정심판 제기한다 하고 다 외워놓으세요. 그 둘 중에 하나를 시험 온 테니까. 그 다음에 관계중앙행정기관 장은 우리가 시범도시 지정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거든요. 요청할 때 주민의 의견 듣고 지자체 관계지자체장 의견을 들어야 되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시범도시 지정할 때 그 대상되는 도시를 공모한다면 공개 모집이라는 얘기지. 그러면 시장문수는 공모에 응할 수 있다. 일단 이 두 개 지문에서는 시범도시라는 이 시범도시 지정권자 누구냐?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하는 것만 딱 외워놓으세요. 그 다음에 3번하고 4번은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 좀 전에 얘기한 대로 정답은 5번이죠. 4번에 지구단위 계획 틀린 건데 여기서 이제 답이 이렇게 이제 차량 진입 금지 또는 뭐 한옥마을 보존한다라고 하면 주차장 설치 기준을 100% 완화가 된다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80% 틀렸죠. 그러면 나머지는 이제 맞는 건데 뭐 관광특구도 지정할 수 있고 도시지역 외 이건 특히 주의할 점이에요. 도시 외 지역도 지정될 수 있고 지구단위 계획을 3년 내 짤 때 반드시 포함할 것이 각종 기반시설의 배치 규모, 기반시설하고 건축물의 용도 제한하고 건폐율, 용적률, 높이의 최고 최저 한도에 관한 것은 반드시 포함해야 되는데 건축물 배치 형태 색채에 관한 계획도 지구단위 계획 내용으로 포함될 수 있지요. 반드시 포함해야 된다고 그러면 안 돼요. 이런 내용들은 꼭 기억을 하고 주민은 당연히 지구단위 관련된 거 입안해달라고 제안할 수 있다. 이게 28회 시험 레벨이에요. 28회 시험도 보면 기초 탄탄한 사람들은 최소 60점 이상 나오게 되죠. 마찬가지 29회, 30회, 31회 다 마찬가지. 32회도 마찬가지예요. 제발 이상한 것, 어려운 거 하지 마시고 보편 타당한 걸 완벽하게 실수 안 하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 다른 걸 쳐다보세요. 늘상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배운 데서 아는 데서 나옵니다. 대부분이. 그래서 모르는 데서 나오면 틀려도 괜찮다. 따라서 정답은 4번. 자, 5번은 도시군계획 시설 이런 것도 가장 보편적으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거 매수 청구는 깔끔하게 10년
하도록 사업 시행 안 하면 옳은 거니까 또 동그라미 치고, 그 다음에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할 때 사업 시행자가 궤도 도특이 경쟁할 때 도시개발 사업을 한다. 도시개발구역, 택지개발 사업을 한다. 경제자유구역, 정비구역, 도청 이전 신도시 같은데 이런 사업을 할 때 200만 초과할 때 사업 시행자 공동 설치한다. 하수도관, 가하 이렇게 다 외우세요. 가하, 가수관하고 하수도관은 공동 협의 심의를 거쳐서 수용할 수 있는 시설에 해당한다. 가하 이렇게 요거 답이 정답이 3번이죠. 그 다음에 매년 안전 유지 관리 계획이 5년마다 이렇게 딱 외우시고 이거 뭐 단거리죠.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문제 공동은 하면 예하고 예 이런 것들은 뭐 거의 단거리다 하는 거. 그 다음에 20년 넘도록 사업 시행 안 하면 20년 된 날의 다음 날 그 효력을 잃는다. 이렇게 빈칸용으로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것들도 보세요. 뭐 사실은 제가 이런 말 하면 여러분들은 우리 합격단 여러분들은 뭐 진짜 200명 넘는데 우리 200 지금 한 40명 다 돼 가는데요. 우리는 솔직히 뭐 담은 얼마라도 유료 회원이기 때문에 정말 알차다는 얘기예요. 알짜들입니다. 알짜. 꼭 합격해야 될 사람들. 막 공짜로 해서 막 어중이 또중이 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알짜들이거든요. 따라서 여러분들 다 합격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볼 때 이 정도 레벨의 문제를 내가 틀렸다라면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수도 없이 얘기했기 때문에 이런 걸 혹시 틀렸다면요. 교과서 거북을 펼쳐놓고 다시 이렇게 소리로 집중해서 연필로 동그라미 쳐가면서 다시 읽어놓고 몇 분 읽고 다시 안 틀리게 하셔야 돼요. 여태까지 합격단이 20분 나온 20문제인데요. 400문제라는 얘기, 400문제. 전 분야가 400문제. 그러면 얼마나 많은 문제, 괜찮은 문제가 나왔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거에서도 다 소화를 못한다는 것은 굳이 뭐 우리가 배우지 않은 저 높은 이상한 데서 나오는 것까지 커버하려고 스트레스 받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것만이라도 잘 정리하면 절대로 떨어질 리가 없이 합격합니다. 이런 것들은 아주 기본이죠. 그 다음에 이런 문제는 실수를 유도하는 문제죠. 용적률 취해 단도가 낮은 지역부터 높은 지역이니까 요렇게 가라는 얘기, 요렇게가 아니고 그러면 용적률이든 건폐율이든 힌트가 상업지역이 제일 높아요. 중학교 1학년 6원이 어쨌든 건폐율이든 용적률 둘 다 똑같으니까 중1, 6원 상업지역이 없으면 준중호 지역이거든요. 얘가 제일 높아. 그럼 낮은 것부터 높은 지역이니까 맨 끝에가 준중호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준중호. 벌써 보세요. 이거 중에 벌써 두 개로 압축이 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쭉 보고 자 준공업 일반 전용 일반 준 300 350 400 그 다음에 3종 일반 300 3종 300만 딱 알아도 야 다음에 야가 맨 끝에 나오죠. 요거 딱 나오죠. 그러니까 요거만 딱 알아도 답이 다 풀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시험에 건폐율이든 용적률이든 뭐 낮은 거부터 높은 거부터 낮은 거 이렇게 나오면 항상 머릿속에 건폐율이든 용적률이든 제일 높은 게 상업지역이다.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가셔야 돼요. 그러면 제일 높은 거부터 낮은 거 골라나가면 상업지역부터 나와야 돼요. 상업지역 4개가 없으면 준주고 제일 높다는 거. 그 다음에 도시 중에 녹지지역, 도시 외 지역 이렇게. 이런 것들은 그냥 부담 가지지 마시고 보너스 문제구나 하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개발구역 지정권자가 시행자 변경 사유, 우리가 그 시행자 변경 사유가 다양하게 써먹기 때문에 자 이걸 제가 넣어놨단 말이에요. 정말 여러분들 개발사업은 도시개발법은 개발구역의 해제 사유하고 시행자 변경 사유하고 이게 되게 헷갈려요. 그래서 이 변경 사유 바꾼다, 시행자를 바꾼다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요거부터 환지 방식으로 사업 시행한다고 소유자 조합을 지정해줬는데 야들이 우리가 이제 변경 사유 나오면 삽질, 착수, 삽질 나오면 2년 이거 다 외우라 그랬거든요. 그럼 요거 아니면 1년, 6원, 1년 숫자 2개밖에 없어. 2년 그러면 야가 틀렸고 1년 얘가 틀린 거죠. 그 다음에 정답은 1번 아니면 4번밖에 안 되는 게 행정처분 받아가지고 시행자 지정이나 실수인가가 취소됐다. 당연히 바꿔줘야죠. 부도 파산 났다. 바꿔줘야지. 이걸 정답 처리는 못하지. 그러면 환지 방식으로 소유자 조합을 정해줬는데 개발 계획 수립 시일로부터 1년이 가도록 시행자 지정했잖아요. 실수계획 인가해달라고 신청하지 않아. 실수계획 인가 신청해야지. 1년 가도록 안 해. 바꿔줘야죠.
이 실수기에 인가를 받고 또 인가 신청해가지고 2년이 가도록 사업이 착수 안 해. 사업이 착수만 딱 외우면 2년, 착수, 삽질 두 글자 아닙니까? 1년. 요 변경상. 자, 그러면 딱 봐도 6개월이 웬일입니까? 6개월이. 딱 봐도 이게 실제 28일 시험 나온 거잖아요. 전부 다 28일 시험 나온 건데. 사업 착수 다 깔끔하게 2년. 그 다음에 이거는 1년. 다른 거 볼 것도 없어요. 답은 어차피 둘 중에 하나니까. 꼭 사업 시행자 변경 사유 정신 차려서 정리해 놓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환지 방식으로 개발 사업을 할 때 환지 처분 틀린 것은 요것도 제가 지금 PPT를 준비했는가? 요거 준비 안 했네요. 틀린 것은 지금 지금 5번 틀렸으니까 되게 답은 쉬워요. 한번 볼게요. 시행자는 개발 사업의 공사 끝내면 지체 없이 광고 공고에 공고하고 지정권자가 시행자면 60일 한지 처분. 자, 여기서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 지정권자 말고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라면 지정권자한테 중공검사 받고 60일 한지 처분하고 지정권자가 직접 할 때는 공사를 공고를 하고 60일 한지 처분하면 돼요. 60일 내. 그 다음에 환지 계획에 따라 입체 환지는 평면적 환지든 환지 처분 공고된 날의 다음 날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다음 날. 그 다음에 채비지로 정해지지 않은 보류지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가 환지 처분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소유권 취득하고, 자, 그 다음에 소멸하는 것은 지역공 같은 것들이요.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에 다음 날이 끝날 때 3월 5일 날 환지 처분을 공고했다 그러면 3월 6일 날, 요게 다음 날이죠. 요 날이 끝날 때가 말이 안 되지. 환지 처분 공고가 했다. 요 다음 날 빼야 되죠. 다음 날. 보고된 날이 끝날 때. 오늘 3월 5일 환지 처분하면, 요 환지 처분에 공고를 했다면, 요 날이 끝나는 때 소멸하고, 그 다음 날 권리 취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다음 날이라는 건 빠져나가요. 이런 건 되게 쉬운 문제니까 가장 보편적인 문제죠. 그 다음에 도시개발 채권 나오면 우리가 공법에서 채권이 도시군계획 시설 채권, 도시개발 채권, 토지상환 채권, 주택상환 사채 그런 것들은 여러분 허투루 보지 마시고 늘상 나오는 거기 때문에 집요하게 좀 봐놓으셔야 돼요. 어려운 거 이상한 거 보지 마시고 늘상 우리 배운 걸 틀리지 않아야 되거든요. 틀린 건데 뭐 딱 나오면 시도지사가 발행하고 행안부 장관에게 발행계획 승인받고 상환기간은 5년부터 10년간 이건 말도 안 되게 틀렸죠. 그 다음에 소멸시효가 있다는 공법이니까 5년 이자니까 2년. 그 다음에 수용 방식을 할 때 국가나 지자체 LH 등과 공사 도급계약 체결할 때 그 도급계약 체결해서 돈 좀 벌어볼까? 건설회사 등이 공사금액의 5%에 해당하는 도시개발 채권 매입을 해야 돼요. 무기명으로 전자등록하거나 무기명으로 발행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매입 금액을 만약에 공사금액 5%인데 잘못해서 50%만큼 샀다. 착오로 매입했잖아요. 초과했다면. 착오로 매입했거나 초과했다. 그건 중도상환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꼭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10번 이제 도시정비법인데, 자, 이게 이제 28회 보면 재건축에 안전진단 나온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전진단 나오면 정비사업 3개 중에 재건축이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 언제 안전진단을 할까요? 재건축 사업을 하기 위한 정비계획 수립 시기 도래하면 그 정비계획 위반권자가 돈 들여서 한단 말이에요. 또 하나 더 주의할 점은 정비계획을 수립해달라고 제안을 할 때 토지등기 소유자가 10분의 1 이상 돈이 들어서 안전진단 요청을 하면 그때도 실시한다. 요청 들어와서 할 때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는 것 좀 알아놓고요. 틀린 거 골라봐라. 뭐 여기 가장 보편적인 얘기죠. 이런 건 뭐 불가피하게 진입도로 설치하려고 포함했다. 그러면 안 해도 괜찮고 10분의 1 이상 동의받아서 요청한다. 이거 꼭 외워놓으시고요. 그럼 비용 부담하게 하고 그 다음에 정비계획 위반권자가 안전진단 결과 도시군계획 지역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위반 여부 결정하는데 여기는 28회 시험에 정답이잖아요. 봐요. 정비계획 위반권자가 여러분요. 위반권자는 이렇게 봐봐요. 특별자치 시 특별자치도 제외하고 위반권자가 정비계획 위반 여부를 결정하면 지체 없이 이 사람 찾아가서 장관님한테 결과보고서 들어간다. 저 위반권자가 여러분요. 정비계획 나오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정비구역 지정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법이 되게 복잡하게 됐잖아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장, 군수는 자 정비계획 결정해서 얘가 구역 지정을 하는데 구역을 지정해요. 자 그런데 군수에도 뭐라고 되냐면 광역시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수는 제외된다라고 돼 있어. 그러면 특별시하고 광역시에서는 정비계획 짜는 게 이 안에 구청장 군수를 말하거든요. 구청장 등이 자 기본 정비기능에 맞게 정비계획을 위반해가지고 특별시 광역시장한테 정비구역 지정해달라고 신청을 하면 신청을 받아서 얘네들이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되게 복잡해요. 따라서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정비계획 위반권자가 구청장 등이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지사는 위반력을 결정했다. 얘는 제외되니까 결과보고서 낼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 일반 시장원수 보세요.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구청장 등이 정비계획 위반권자니까 특별시 광역시한테 결과보고서 들어가야 되고 시장원수 등은 도지사한테 가서 결과보고서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이게 사실은요. 그런데 이게 정답이에요. 정답. 이게 잘못된 거야. 이런 레벨이란 말이에요. 어렵게 이상하게 하지 마시고 이런 것들은 틀리면 안 되는 사실은. 그래서 정비계획 위반권자가 안전진단 다 해가지고 정비계획 짜야 되겠다 결정을 하면 위반권자가 세종시 제주도를 빼고나면 특별시 광역시 도지사한테 결과보고서가 들어가야 돼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니고 이런 것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20% 시험 보세요. 이렇게 쉬운 거 나오잖아요. 정비기반시 다 정비기반시 공동자업장은 공동이용시설 주민들이 공동이용시설이죠. 이 정도는 가벼운 문제 나오니까 이건 틀리라고 주는 거예요. 찍으라고. 여러분 정관에 포함할 내용이라 하는데 정관에 포함할 내용이 이만합니다. 그리고 막 그 시행 규칙도 나오고 도저히 못 외웁니다. 사실은 이걸 찾는데도 시간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찍는 건데 이런 건 아무 틀려도 문제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일부러 소개하려고 넣어놓은 거예요. 이거 지금도 앞으로도 외울 필요도 없다는 거. 못 외운다는 거. 그 다음에 자 지금 주택법인데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은 틀린 것은 이거는 사망으로 상속받는 자도 조합원 될 수 있고 조합원이 근무 등으로 세대원 세대주 자격을 일시 상실했다. 시군구에서 인정한다. 당연히 인정해줘야죠. 탈퇴로 조합원 수가 예정세대 50% 미만 되면 결혼 발생한 범위에서 신규로 가입할 수도 있고 조합 설립 인가 후에 조합원을 추가 모집되는 자가 조합원 자격 요건을 갖췄는지 판단할 때는 이게 뭡니까? 이게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을 기준으로 해서 요건 되는지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요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후부터 교체 안 된다. 그 다음에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이다.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한다. 사용검사를 신청한다. 이런 표현들을 암기를 하셔야 돼요. 입으로 좀 뜯으면서. 자, 추가 모집에서 변경인가 신청은 사업계획 승인 신청까지 해야 됩니다. 이런 표현들을 꼭 암기해 놓으셔야 돼요. 수시로 나오니까. 따라서 4번이 잘못됐죠. 그 다음에 공동주택 리모델 나오면 우리가 주택법은 대수선만 하기 위한 리모델도 있고 증축을 위한 리모델도 있다는 거. 여기에 이제 주로 이제 포인트죠. 그건 이제 10년 경과했다는 걸 입증하면 되고 얘는 15년. 그래서 증축을 위한 리모델링은 사용검사 또는 검사 사용 승인 받은 날부터 사용검사는 30대 이상이고 사용승인은 30대 미만이거든요. 15년 경과된 공동주택의 세대별 전용 면적 30%까지 늘어날 수 있는데 이 범위 안에서 세대수를 증가할 수 있다. 세대수 증가가 전체 세대수의 15%까지. 그럴 때 가장 좋은 방법이 수직 증축이라는 얘기인데 보통은 수직 증축이 3개층까지 가능한데 이 아파트가 14층 이하라면 2개층까지만 가능하다 하고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리모델링은 시군구 허가사항이라는 거 꼭 외우셔야 돼요. 시군구는 아니고 리모델링 조합을 만들어서 할 때는
뭐 한 동만 한다 75% 허가를 받으면 동의 받으면 허가해주고 단지 전체 한다 그럼 동비율 50% 전체 75%거든요. 만약에 리모델 조합이 아니라 입주자 대표의 기타가 한다면 전원 동의 얻어야 돼요. 그래서 전원 동의 얻어야 되고 틀린 거 올라라 했으니까 그 다음에 리모델링에 동의한 소유자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시군구에다가 허가 신청서 제출한 이후에도 이게 틀리잖아요. 동의 처리할 수 있다. 허가 신청서 제출하기 전까지는 동의 처리할 수 있지만 그 이후에는 안 돼요. 안 돼요. 이런 것들 연습하시고 수익 증출할 때 15층 이상의 3계층이 뭐 워낙 반복이 써먹죠, 여러분. 그 다음에 리모델 조합을 만들 때 단지 전체 할 때 3분의 2, 그 다음에 각 동의 구분석에 과반, 이거는 이제 조합 만들 때, 야가 이제 2년 내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해야 되거든요. 그럼 전체 하려고 조합 만들었으면 리모델 허가 받을 때 동의는 동비율 50%, 전체의 75% 동의라는 거 외워놓고요. 그 다음에 정축형 리모델 하려면 안전진단 요청을 한다는 것도 알아놓으셔야 돼요. 이 정도는 뭐 우리가 기본적으로 풀 수가 있죠. 이 정도는 2번에. 자, 그 다음에 15번이 투기과열지구인데, 우리 투기과열지구는, 청약 경쟁률, 요 코딱지 10대1, 요 국민주택 규모 이하니까 작은 거 10대1, 보통은 5대1, 요것만 해도 2개월간, 그렇죠, 2개월. 5대 6개월 뭐 여기 지금 요거만 찾아도 둘 중에 하나구만요. 둘 중에 하나. 그죠? 2개월 더 하면 정답은 1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주택 분양 계획이 직전보다 30% 이상 감소했다. 이렇게 2개월 5대1 코딱지 10대 이렇게 30% 투기과열지구 지정 대상. 그래서 자 요런 15번 같은 문제들은 틀리면 안 되고요. 28의 문제 보면 사업계획 승인, 이건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 승인을 단독 30호, 한옥은 50호, 공동 30세대, 단정 연립, 단정 다세대 50세대 이상 지을 때는 이때도 전용 면적 30 이상이고 진도로가 6m 도로 이상 확보를 한다면 50세대 이상 지을 때만 사업계획 승인 받으면 돼요. 그 다음 1만 대지 조성할 때 야들은 이제 건축 허가가 아니고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된다. 사업계획 승인이란 말 써요. 외우세요. 사업계획 승인 신청하면 60일 내 승인 여부 통보하고 사업계획 승인 받고 5년 내 공사 착수한다. 착수기간 1년 연장할 수 있다고 외워놓고 다 지었다. 그러면 사용 검사를 받는다. 이렇게 연습하는 거예요. 사용 검사 이렇게 연습을 자꾸 하셔야 돼요. 600세대 이상이면 공구별로 분할해서 공사를 할 수 있다. 최초 공사 공구는 5년 내 착수하고 자 다 지었다 그러면 나머지 공사 공은 착공 신고일부터 2년 내 공사하면 된다라고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자 틀린 골라봐라. 600세대 꼭 기억을 하고 그 다음에 쉬운 건데 60일에 승인 여부 통보하고 착수기간 연장한다. 여기 1년 5년 플러스 1년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마무시한 걸 내는 게 아니라 뭐 소소한 숫자들 날짜들 누구누구 뭐 지정권자 이렇게 그런 것들을 입으로 떠들면서 외워야 되지. 제발 얘기하는 대가리 따서 암기 반복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 시절 지난 지가 10년은 넘었어요. 문장 중심으로 표현들 암기를 하고 내가 뭐서 펼칠 줄 알고 그렇게 연습하셔야 돼요. 자, 그다음 17번에 건축법 적용 받는 거 참 28회 시험 보세요. 지금 28회 시험 나온 게 절반이 나오거든요. 절반 중에 아까 그 중간의 내용 빼고는 다 맞출 수 있거든요, 사실은. 자, 적용을 받는 것은 술로 부주하게 운전 보안시설, 문화재 철도 박스 2개 그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문화재, 통행 징술, 하층구 수문조 대술, 컨테이너 이용한 간이 창고라고 해야 되는데 주택이라고 돼 있거든요. 이건 건축법 적용을 받죠. 따라서 중과 1번 깔끔하죠. 깔끔해. 늘상 나오는 거예요. 자, 사전 결정 중에 가장 중요한 게 허가권자라는 거, 허가권자 찾아간다는 거 하고 뭐 여러분 특별한 게 없는데 관련 부처하고 미리 또 협의를 해서 사전 결정 통지해주고 건축위원회 심의, 교통 영향 평가서 검토를 동시 신청하는데 자, 꼭 외워야 될 점이에요. 사전 결정 통지를 받으면 2년 내에 착공 신고가 아니죠. 건축 허가를 신청해야 된다는 것. 건축 허가 신청 안 하면 사전 결정 여러분 없어져 버려요. 건축 허가 신청한다는 거.
꼭 기억해요. 정답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장난치잖아요. 그러니까 왜 여러분들이 40문제 중에 거의 30문제 이상인데 뭐 대가리 따서 외운다든가 뭐 암기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보세요. 착공 신고 2년 내 건축 허가를 신청한다. 근데 착공 신고한다라고 표현을 바꿔버리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출제 경향에 맞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뭐 10년, 20년 전에 뭐 단순한 암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여기 제가 이제 소개를 하려고 하셨는데 건축 분쟁 사건인데 그 조정이나 재정 대상이 되지 않는 거 골라봐요. 이건 사실은 민사소송 관련된 용어인데 우리나라 건축이 얼마나 많이 행해집니까? 근데 그 소음이나 분진 등으로 분쟁 생길 때마다 소송을 통하면 판사들이 정말 과로로 쓰러져 죽죠. 그러니까 이제 먼저 건축 분쟁 전문위원회에 가서 조정을 하거나 또는 뭐 안쪽 당사자가 재정 신청을 해서 분쟁을 먼저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분쟁의 조정이나 재정 대상이 아닌 거 골라봐라 이렇게 낸 적이 28회 때 있는데 이건 뭐 우리가 그런 걸 안 외워도 자 보세요. 이 분쟁 조정이나 재정 대상인데 뭐 건축 관계자하고 피해본 인근 주민 간의 분쟁, 기술자하고 인근 주민 간의 분쟁, 그다음에 건축 관계자 간의 분쟁, 인근 주민 간의 분쟁 다 있는데 이게 지금 문제를 만들었는데 그 대상이 되지 않는 거 골라봐라. 허가권자하고 구청장하고 허가 신청한 자 간에 분쟁이 있을 수 있나요? 아니 그 허가권자께서 구청장님이 나한테 허가를 안 해줬으면 내가 건물 지을 일도 없을 텐데 왜 나한테 허가를 해줬나요? 라고 분쟁이 생길 수 있을까요? 이건 분쟁의 조정이나 재정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대상이 이렇게 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문제는 꼭 알아야 되겠다 하지 마시고 침착하게 보고 난 다음에 좀 말이 안 돼라고 이렇게 솎아내는 식으로 공부하셔야 돼요. 모든 걸 다 외울 수는 없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소개를 하느라고 하나 갖다 놔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농지법은 작년에 임대차하고 농업진흥지역 지정 대상이 나왔으니까 그거 아닌 것도 위주로 공부를 해 놓으셔야 되는데 대리경정 나오면 콩 10가마 중에 한 가마 줘야 된다. 100분의 10. 요것만 잘 봐도 기억에 100분의 10만 외워놔도 보세요. 이런 문제가 얼마나 쉬운데요. 벌써 답은 2개 중에 하나가 줄어들었잖아요.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 이번에 바뀐 거 해서 감정가격 또는 공시지가 중에 더 높은 가격의 100분의 25%로 바뀐 거 이거 꼭 외워놓으시고요. 그럼 이거만 봐도 정답 나왔죠. 이렇게 이번에 정답 나왔죠. 그러면 요 농업진흥지역 밖에 농업진흥지역 안에서는 그 전용 허가를 안 받고 전용하면 셉니다. 징역 5년, 땅값만큼 벌금이에요. 농업진흥지역 외에서는 거짓으로 뭐 허가받았다, 부정하게 허가받았다, 3년 이하 징역 땅값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벌금입니다. 그래서 이거 외워놓으세요. 3개는 외워놓으세요. 부정하게 농취증 발급받았거나 농업진흥지역 안에 농지를 허가 안 받고 막 전용했다 그러면 둘 다 똑같아요. 5년 이하 징역, 땅값만큼 벌금. 제가 여기 코감기가 좀 와서 목소리 좀 그런데 농업진흥지역 밖에서는 3년 이하 징역, 땅값의 50%. 그래서 이제 농취증하고 농업진흥지역 안에 농지 5년 땅값만큼 벌금.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3년 땅값의 50%라고 연습을 해 놓으시면 돼요. 벌칙에서 농지금은 그 정도만 알면 되거든요. 여기까지가 20문제를 봤는데 여기서 우리 20문제 보니까 28이라 하더라도 지난주에는 29일에 했을 것이고 28이 하더라도 보세요. 아까 정관 한 문제 빼고는 우리가 공부한 걸로 집중을 하면 충분히 맞출 수 있거든요. 그럼 제가 여기 소개 안 한 것 중에서도 또 몇 문제 맞출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앞으로는 새로운 거 이상한 거 하지 마시고 그냥 우리가 알고 배웠던 거에서 내가 안 들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생각을 최종 승리는 가장 끈기는 자한테 돌아간다. 정말 맞는 말 같아요. 끈기가 있는 사람 포기 안 하고 끝까지 가는 겁니다. 다른 사람 남 탓하지 마시고 두들하지 마시고 30일 동안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한번 해본다. 한 달 남았는데 최선을 다한다. 했던 걸 계속해서 반복해서 실수 안 하고 나 합격할 것이다 라고 하면 합격을 합니다. 우리 명작공법은 30일 합격을 정말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용기를 가지고 나만 불안한 게 아니고 다 불안해요. 그럴수록 책상에 앉아서 계속 끊임없이 공부를 하면 하늘이 도와줍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도와줍니다. 여러분 합격할 수 있습니다. 믿으세요. 수고하셨습니다.